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계절에 따라 특정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가 있죠.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은 봄철에 자주 발생하고 겨울에는 독감, 가을에는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요.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유독 하지 정맥류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닥터스 울산 오늘은 더울수록 주의해야 하는 질병 하지 정맥류를 닥터 정맥 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안녕하십니까. 계셨나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원장님은 이 무더운 날씨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저는 무더운 날씨에 물을 자주 마시면서 건강 관리하는데요. 실제로 물을 많이 마시면 정맥을 통해 혈액이 원활히 흐른다고 합니다. 네, 저도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더 자주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더워질 날만 남았는데 수분 보충 이 네 글자는 제가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저희가 여름철에는 이 하지 정맥류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요즘 환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여름철에는 하지 정맥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5년간의 하지 정맥류로 인한 월별 진료 인원을 파악한 결과에 6월에서 8월 여름철 진료 인원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더운 날씨로 인해 반바지, 치마 등 길이가 짧은 하의 착용이 늘어나서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다리가 신경 쓰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네. 더워진 날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외관상 신경 쓰여서 진료 환자가 늘어난 건가 보네요. 그럼 혹시 외관상 신경 쓰이는 거 외에 이런 무더운 날씨와 하지 정맥류 발생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온도가 높으면 확장되고 온도가 떨어지면 수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지 정맥류는 정맥 속 판막이 손상되어 피가 역류하며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름철 높은 기온에 의해 확장된 정맥에 의해 많은 혈액이 몰리게 되면서 저리고 붓는 등의 하지 정맥 증상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것 또한 하지 정맥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여름철 하지 정맥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마사지가 좋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왠지 하지 정맥류라고 하니까 이 다리를 주무르는 그런 마사지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마사지 중에서도 찬물 마사지입니다. 이 온도에 민감한 하지 정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에 찬물 마사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찬물이 체온을 낮춰 높은 기온에서 확장한 혈관이 낮은 온도에 수축하도록 돕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수분 보충이나 체중 조절 등을 통해서도 질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온도가 높아져서 이 혈관이 확장됐으니까 찬물 마사지를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름에는 저도 찬물 마사지를 자주 해야겠습니다. 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먼저 오늘의 적, 하지 정맥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지 정맥류 어떤 질환인가요? 네, 하지 정맥류는 정맥 내 판막 기능 부전으로 인해 혈액이 역류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하는 판막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손상되면 피가 한 곳에 정체되면서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데요. 강한 압력을 참지 못한 정맥이 늘어지거나 부풀어오는 증상을 보이고 이는 혈관 돌출이라든지 발바닥 통증, 종아리 부종, 가려움증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원장님, 하지 정맥류는 대부분 어느 혈관에서 이 역류가 일어나나요? 네, 역류가 일어나는 혈관은 대부분은 표제 정맥입니다. 특히 표제 정맥 중에서도 사타구니 시작돼 발목 내측으로 이어진 대복제 정맥, 오금에서 발목 외측으로 이어진 소복제 정맥에서 하지 정맥류가 주로 발생합니다. 선생님, 일반인이 생각하는 하지 정맥류와 이 환자들이 느끼는 하지 정맥 증상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지 정맥류라고 하면 왠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좀 다리가 붓고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 환자들이랑 일반인이랑 혹시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상은 다리 혈관의 돌출이지만 실제 환자분들은 다리의 묵직함, 피로감을 주로 느끼며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등 같은 자세를 유지했을 때 증상이 심해진 현상이 나타나며 다리가 자주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관 돌출 역시 하지정맥 증상은 맞지만 육안으로 혈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지정맥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 특별히 없는 상태를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잠복성 하지 정맥류는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다는 건데 증상도 아예 없겠네요. 잠복성 하지정맥의 경우 이 보이는 혈관 없이 표면상은 깨끗하지만 보이지 않는 혈관이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서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대표적인 증상에는 다리 통증과 무거움증, 부종, 야간 근육경련, 피부 가려움 등이 있습니다. 증상 이야기가 나와서 든 생각인데요. 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정맥류는 아니잖아요. 하지 정맥류 증상과 이 비슷한 질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환들이 이 하지 정맥류랑 유사한 증상을 띠나요? 네, 하지정맥 유사한 증상을 가지는 질환으로는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오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근육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관절염이나 마그네슘 전해질상, 그 다음에 족저 근막염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하지 정맥류 초기 증상과 이 외관상으로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점상출혈이 있는데요. 모세혈관 파열 등의 원인에 의해 피부나 점막 또는 장막 등에서 육안상에 1, 2mm 직경의 검붉은 반점들이 정상으로 보이는 소출혈을 말합니다. 또한 망상청피반, 그물우려반이라고도 하는데요. 피부의 그물 모양의 색의 변화를 형성하는 질환으로 주로 청자색의 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다리에 잘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상지나 대퇴부, 엉덩이 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튼살, 과민성 혈관염, 열성 홍반 등도 하지정맥 초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점상출혈이나 망상청피반 등 말씀해주신 증상들과 하지 정맥류를 잘 구별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이렇게 하지정맥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공부를 잘하시는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하지정맥류는 온도와 연관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족욕과 반신욕을 자주 하면 하지정맥 증상에 도움을 줄까요? 아까 찬물 마사지 얘기도 하셨고 또 하지 정맥류는 이 확장된 정맥에 혈액이 몰려서 붓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족욕과 반신욕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 하겠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 정맥은 벽이 얇아서 고온의 욕조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하지정맥이 있는 환자는 정맥 혈류가 심장 방향이 아니라 이 발 쪽으로 역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오래 있어 혈관이 확장되면 역류를 더욱 조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지정맥 환자가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평소에 갖고 있던 증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잘 맞힌 거네요, 원장님.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족욕이나 반신욕도 10분 이상은 잘 안 하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짧게 하시는 거는 또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하지 정맥류 완벽하게 정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지 정맥류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원인부터 알아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지 정맥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이 성인 10명 가운데 2명꼴로 나타날 정도로 이 흔한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 하지 정맥류에 취약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 통계에 따르면 이 부모님 가운데 한 명이 하지정맥이 있다면 아들 25%, 딸은 62% 확률로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또 부모 모두에게 하지정맥이 있다면 자녀 성별과 관계없이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발병할 수 있는데요. 이 노화 역시 하지정맥의 주요 발병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맥 탄력이 저하되면서 혈관이 쉽게 확장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혈관이 약하면 젊은 나이에도 하지정맥이 생길 수 있는데요. 유전이나 생활 습관으로 생긴 하지정맥류가 노화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면 피부 착색이나 혈전증, 궤양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 하지 정맥류를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덜컥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원장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이 하지 정맥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나요? 하지정맥 남성보다는 여성에 많이 발생하며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는 자세, 노화, 임신, 흡연, 외상 등이 있습니다. 네, 방금 하지 정맥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여성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체내 혈액량을 증가시켜 정맥이 확장되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라든지 피임약 복용, 폐경 등에 의해 극심한 호르몬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맥에 무리가 가면서 하지정맥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임신 역시 하지정맥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심해지면서 다리 내 정맥이 팽창되는데요. 그리고 임신 중기부터는 자궁이 커지고 체중이 늘면서 하지정맥에 가해진 압력이 높아지며 임신과 출산 이후에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이 여성 다리 정맥 내 판막을 손상시키고 하지정맥류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성분도 남성분도 다 유의하셔야겠지만 아무래도 여성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여성분일수록 더욱더 다리 건강에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지정맥 발생 원인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네. 제가 OX 퀴즈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네. 다리를 꼬는 자세는 정맥 순환에 도움을 줄까요? 다리 꼬는 자세가 원래 안 좋은 자세라고 많이 유명하니까요. 왠지 다리 정맥 순환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정답을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맞추셨네요. 정답은 X입니다. 이 다리를 꼬는 자세는 다리 혈관을 누르면서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여 하지정맥류 발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틈틈이 다리를 스트레칭하거나 적당히 걷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발목과 무릎 관절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면 정맥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 정맥류 원인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 다음 키워드에서 치료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 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자에게 맞는 하지정맥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원장님,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하지정맥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 꼼꼼한 검사가 제일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두드러진 튀어나온 핏줄 여부만 보고 하지정맥 진단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립니다. 환자의 증상, 가족력 등에 대한 문진과 의사의 간단한 진찰을 통해 하지정맥이 의심이 되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고 때로는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이 진단 및 치료 방침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간단한 진단을 내릴 때 의사가 보고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 이거 활용하는 건가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주로 대부분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단층 조영술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복부혈관에 정맥류 의심된다든지 하는 경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 하지 정맥류라고 해서 다 같은 증상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혹시 하지 정맥류도 이렇게 단계별로 병기가 나눠지나요? 네, 만성 정맥 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과 망상 정맥류 경우입니다. 1, 2mm 정도의 모세혈관이나
2, 3mm 정도의 구불구불한 혈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기는 정맥류의 혈관 돌출과 정맥 내 역류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혈관은 없더라도 원인 혈관인 대복제, 소복제 정맥에서 역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발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4기의 경우는 피부의 변화, 색소 침착, 습진, 피부지방 경화증으로 색소 침착, 정맥성 습진, 피부지방 경화증, 백소익축 등의 피부 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5기는 피부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이 동반된 경우로 치유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6기는 아주 심해진 형태로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진행성 피부 궤양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 검사 방법도 알아봤으니까 빨리 치료 방법도 알아봐야 네. 할 것 같습니다. 하이종면 초기 증상이 나타나서 빠르게 치료해야 되는데요. 아나운서들이 생각하는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다리가 붓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 가장 먼저 오후가 되면 다리가 눈에 띄게 퉁퉁 붓고 쥐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낮 동안에도 하체가 무겁고 피로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지정맥 초기 증상으로 수족냉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다리 피부에 거미줄 모양으로 혈관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초기 증상을 발견했다면 빨리 치료를 해야죠.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하지정맥 치료 방법에는 증상과 병기에 따라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수술 치료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 보존적 치료는 어떤 건가요? 네, 똑같은 하지정맥류라고 할지라도 이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며 역류 현상이 관찰되지 않고 피부에 혈관이 보이지 않는 비교적 초기 단계라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이나 정맥순환 개선제 복용 등으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치료의 개념은 아닙니다. 네, 압박 스타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하지 정맥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비슷한 의미로 이 스키니진도 혹시 같이 압박을 주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예방이 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용과 다르게 발목, 종아리, 허벅지 등 그 각 부위별로 다른 압력을 적용하여 다리의 붓기나 발바닥 저림, 종아리 지 등의 문제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2, 30기압의 높은 압력이 다리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가해져 정맥 고혈압을 낮춰주는 건데요. 반면에 스키니진이나 부츠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꽉 끼고 또 어떤 부분은 헐겁기 때문에 비균등한 압박이 가해지고 정맥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므로 스키니진보다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신는 것이 하지정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 보존적 치료로 예방이 되면 좋겠지만 증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또 다른 치료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수술적 치료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비수술 치료법에는 혈관 경화요법과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관 경화요법은 고령 환자거나 하지정맥 심하지 않은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직경이 1mm 이하의 모세혈관 확장증의 경우나 1에 3mm 크기의 망상정맥류로 역류가 없는 경우 등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혈관 초음파를 이용하여 원인이 되는 정맥의 역류 부위를 찾아 이 필요한 부위에만 시술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 혈관을 내부로 특수 약물을 주입하고 일정 시간의 압박을 통해 혈관 내벽을 유착시켜서 섬유화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지정맥 원인 혈관 외에도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는 장가지 혈관은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으로 면밀히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혈관 경화요법을 할 때 주의사항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혈관 경화요법은 이후 즉시 압박을 제대로 해줘야 혈전 정맥염이나 혈관 내 응혈 등의 부작용을 막고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관 경화요법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진행하는 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치의를 결정하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혈관경화병의 경우에는 과색소 침착이나 피부괴사, 깊은 정맥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이후에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병증 발생을 낮추고 치료 효과를 높이려면 열흘 정도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비수술과 시술로 치료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겠죠. 요즘은 수술법도 참 다양하잖아요, 원장님. 가장 기본적인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다양한 수술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근본 수술, 즉 발거술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하지정맥 치료의 근간이 되었던 치료법입니다. 피부 절개를 해서 혈관을 몸 밖으로 직접 꺼내서 문제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3, 4cm가량의 절개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5mm나 1cm 정도의 미세 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발거술은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해서 출혈이나 흉터, 통증이 있고 과정 중에 조직의 손상이나 자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엔 절개법이 아닌 레이저 치료에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도 레이저 치료법이 가능하군요. 레이저도 치료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외에 요즘은 레이저와 고주파 장비를 활용한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와 고주파 치료는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술법인데요. 레이저 치료법은 1470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해 혈관과 혈관벽의 수분을 날려 수축시키는 방식으로 하지정맥을 치료합니다. 적은 에너지로도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으며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고주파 혈관요법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 정맥에 120도가량의 열을 가해 혈관을 위축시켜 점차적으로 섬유화시키는 치료 방법인데요. 일정한 주기로 같은 온도로 가하도록 기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특히 가해진 온도가 레이저에 비해 낮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레이저 진료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수술에 비해서 회복 기간이 빠르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정맥은 무조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적용이 될까요? 이거는 왠지 아파서 그런 거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O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 내 상태가 미용상의 하지정맥 치료인지 질병 치료 목적 하지정맥 치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류에 나타난 하지정맥류가 아닌 지방이 적고 피부가 얇은 체형적 특성에 나타난 단순 혈관 돌출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즉 보험 적용 가능을 인정하는 경우는 하지정맥 의심되는 증상이나 부종, 저림, 담김, 경련, 중압감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이 있고 특히 혈관 초음파 검사상에서 판막 기능 이상에 따른 역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을 때 하지정맥의 급여를 인정하게 됩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상에서 판막 손상 역류가 확인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은 물론 개인 의료 실손의 혜택도 약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증상이 시작이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경미할 때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 처방과 같은 보존요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며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레이저 치료, 고주파 치료 등 큰 부담 없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술법이 있으니 우선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절한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노력으로 여름새 다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 다리 건강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 정맥 의원 이동기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 야외 활동을 하기가 꺼려지는 분들 많으시죠. 실내에서 가벼운 다리 운동으로 이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발목 돌리기, 또 까치발 들기, 다리 구부렸다 펴기,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운동은 이 정맥혈의 순환을 돕고 혈관의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꼭 이 동작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